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사실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과 같은 이 배송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시키면 그냥 오늘 안에 올 수 있는 거 뭐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이미 예전부터 와 있는데, 이제는 빠르다 못해 1시간 이내로 주문 상품이 도착하는 퀵커머스까지 시작된다고 해요. 퀵커머스 더 빨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장이 아주 쑥쑥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코로나19 뭐 지금 3년 차잖아요. 우리. 네. 그 횟수로는 네. 코로나 3년 차 온라인으로 주문 배송 이거 굉장히 일상적인데 퀵커머스라는 시장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1, 2년 사이에 이제 없던 시장이 좀 만들어진 성격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규모로 치면 2020년 기준으로 한 3,500억 원,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수치만 놓고 보면 전체 뭐 편의점 시장이나 그 이커머스 시장에 비해서는 좀 미미합니다. 뭐 좀 1% 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쟁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됐어요. 이게 네. 좀 뭐 온오프라인 유명 커머스 업체들이 다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송 배달 대행하는 업체들까지도 다 뛰어들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빅테크 관련 업체들이 이제 퀵커머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술도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게 로봇 이제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시장으로 지금 진화를 했습니다. 퀵커머스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회사가 어디죠? 지금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우한 형제들이 2019년 11월에 이제 비마트라고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퀵커머스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좀 대중들에게 좀 선보였고, 이후 이제 뭐 그 배달의 민족 경쟁사인 요기요라든지 또 이제 쿠팡 이츠 같은 서비스들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좀 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식 배달 중개를 하던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좀 사업을 좀 확장하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회사들의 진입이 좀 활발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걸 빨리 갖다 네. 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비마트 같은 회사는 그래서 이걸로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까? 뭐 주로 이제 생필품 위주로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제 첫 해 한 500억 원 정도 매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듬해에는 한 1,400억 정도 했고, 뭐 지난해 이제 뭐 매출은 아직 뭐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들을 보면 한 4천억 원대에 이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 중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반면에 이 비마트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 직매입을 해서 재고를 쌓아두고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류 인프라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매출 상승 속도는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배송업체 또 배달 대행업체들도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단순히 이제 배달 대행만 하던 회사들이 사업 확장 차원에서 이 퀵커머스를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부릉이라든지 이제 바로고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투자에 활발한데, 부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선식품 커머스 전문 업체죠. 이제 오아시스 마켓하고 그 합작법인을 세워서 그 퀵커머스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식품에 좀 최적화된 그 퀵커머스 서비스를 조만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 바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물류 인프라를 좀 지역 그 강남 일대에 좀 만들어서 네. 10분 내 배송을 하는 원칙 아래 10분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요리하다가 뭐 마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네. 뭐 그걸 10분 안에 배송하는 원칙으로 이제 그 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물류센터 내부에 그 배달 그 라이더들이 이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그냥 바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만 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10분 거리를 좀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마트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통 대기업들도 퀵커머스에 나도 뛰어들겠다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까? 예, 뭐 지난해 기점으로 이제 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좀 많이 뛰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업체가 그 GS25 편의점이죠. 편의점하고 GS 더 프레시 같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이제 굉장히 퀵커머스를 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 물류 스타트업들의 투자도 많이 했고요. 이제 뭐 또 배달의 민족 경쟁 서비스죠. 이제 요기요도 인수를 했고 그 퀵커머스 사업 본부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배달 서비스도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그 GS 리테일이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이제 도보 기반한 이제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퀵커머스가 어느 정도 지역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이게 이 오토바이를 통한 어떤 배송이 아니더라도 도보로 활동하는 배달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30분 안에서 좀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어쨌든 전국에 서비스가 그 매장이 걸쳐 있고 네. 이걸 베이스로 이제 좀 저렴한 또 배달 서비스를 좀 붙여서 이제 전국 서비스가 아직은 뭐 비마트 같은 경우도 전국 서비스는 안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전국 서비스라는 걸 좀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워서 퀵커머스로 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체인을 작은 플랫폼으로 촘촘하게 연결을 한다는 네. 건데 빠르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물류센터가 곳곳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은 있죠. 물류센터가 전국에 있는 셈인데 유통업체들이 요걸 만들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남의 걸 빌려 쓰는 건가요? 그 물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기존 매장이 이제 유통 거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물류에 대한 투자의 니즈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인프라를 특히 이제 도심 근처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요걸 이제 뭐 업계 용어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제 좀 부르기도 하는데 그 소형 물류 센터입니다. 이제 이걸 도심에 많이 이제 풀어야지 네. 이게 어쨌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요. 이제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네.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민이 아직 그 물류 센터를 한 30개 정도 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1개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날 굉장히 것으로. 투자의 니즈가 좀 투자 가능성이 좀 크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또 하지 못하면 이게 좀 과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요 예측. 그리고 특히 식재료 같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그렇죠. 짧으니까. 네. 재고를 안고 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고 임대업 이쪽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의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연관 기업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서로 손을 잡고 또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확장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퀵커머스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좀 정확한 수요 예측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배달 네트워크가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물류센터가 이제 필요로 한데 사실 이 모든 세 개를 다 직접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물류는 어쨌든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배송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지만 소비자가 이용할 때는 이게 디지털 서비스잖아요. 어쨌든 되게 좀 기존의 IT를 기반으로 한 회사와 비교해서 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노하우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본인들이 못 가진 거를 좀 줄 수 있는 회사들하고 좀 전략적 제휴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한 편이고요.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물류 스타트업인 메시코리아라든지 네. 이런 데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일정 부분 기존의 이제 인프라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좀 파트너를 좀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 신사업이 등장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은 보면 편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팀 B, 뭐 팀 A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이 유통망을 구축하는 팀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
퀵커머스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퀵커머스로 10분 안에 당장 요리하다가 두부가 한 모 부족한데 두부를 누가 갖다 준다. 그럼 전에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작은 슈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슈퍼를 건너뛰고도 구입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된다는 얘기니까 골목 상권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도심 근처에 이제 뭐 동네 사람 많은 이제 목이 좋은 곳에 어쨌든 물류 인프라가 이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편의점주 분들이나 소형 이제 매장, 특히 생필품을 좀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 퀵커머스가 좀 확장이 되면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첨예한 어떤 논쟁으로까지는 네. 구상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비마트나 쿠팡이 이거를 더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더 확대를 한다면 이게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 음식 배달을 중심으로 배송이 늘어나면서 네. 배송 지역이 늘어난다는 건 전통적인 상권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온디맨드 형태의 커머스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커머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목 좋은 도심 상권에만 있어도 되지 않으니 그 임대료 부담이 좀 줄어들겠으나 전 지역으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에서 강남까지 뭐 밀키트 같은 형태로도 배달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참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상황인데 역시 배송 서비스 확장에는 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이제 뭐 퀵커머스가 사실 이제 퀵이 뭐 최대 차별화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송 기사분들에게는 이제 이 속도라는 게 뭐 기존에서도 이제 이 속도가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10분 배송 막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경쟁의 요소로 부상하다 보면 어떤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간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그 대형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배송 로봇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 배송 부분을 어쨌든 지금까지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걱정이랄까 여러 가지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이 그런 일을 대체하면 어쨌든 그 배송 기사들은 종국적으로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거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퀵커머스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긍정론이 있고 또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퀵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때 이게 킬러 서비스라고는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송료가 3만 원 언더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또 몇천 원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좀 젊은 층이 좀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인데 이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음식 배달이나 새벽 배송이나 예를 들어 로켓 배송 같이 이렇게 좀 대중적인 킬러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더 가치를 이게 뭐 가끔가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상시적으로 쓰는 좀 더 킬러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지가 좀 이 퀵커머스가 이제 뭐 니치 마켓을 넘어서 좀 더 대중적인 시장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모든 걸 사실 렌트하는 시장이라 네.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퀵 서비스로 해서 당일 새벽에 배송해드리는 그런 렌트 서비스도 뭐 등장을 지금은 이제 했죠. 생필품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느냐가 또 이 사업의 성패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시장이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